네, 프로페서 오늘 1, 2부에 이어서 양자 컴퓨터 분야의 정상에 서 계신 김정상 교수님을 모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창업자에서 다시 교육자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2015년부터 24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몸담고 계셨던 아이온큐를 떠나서 다시 듀크대로 돌아가시게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혹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젊었을 때 박사 받고 막 처음 취직했을 때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아무거나 해도 괜찮았었는데 네. 제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굉장히 그 남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도 물론 이제 회사를 이제 많이 키우고 경영도 하고 팀도 빌드업을 해서 뭐 일도 굉장히 많고 정말 정신없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이제 남은 인생을 살 것이냐. 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것인가. 근데 아무래도 두 번째 쪽에 마음이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새로운 걸 쥐기 위해서는 네. 손에 잡고 있는 거 하나 놔야 돼요. 네. 그걸 놓기 전에는 새로운 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어야 네.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간을 만드는 게 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그런 결정을 그렇군요.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좀 지내고 보니까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이만큼 쌓여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생각해 보니까 이 대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인크리멘탈한 것들이에요. 그동안 했던 거에서 뭐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재밌는 걸 수는 있지만 정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왔던 길에서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좀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일들은 뒤로 제끼고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쭉 제 인생을 통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뭔가 유니크하게 해볼 수 있는 일을 좀 찾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바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그런 생각이 또 드셨을 것도 같네요. 네. 그러면 현재 듀크대에서 맡고 계신 직책이 Chief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ist for the Provost. 예, 굉장히 긴데 예, 우리말로는 최고 과학기술 전략 예, 고문 같은 역할인가요? 어떤 맞습니다. 일을 하고 예, 계신지.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름만 거창했지 뭐 구체적으로 제가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프리 에이전트라고 하면 네.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플렉시빌리티가 많고 네. 지금까지 대학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한다면 어 거기에 필요한 리소스가 뭐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팀이 필요한지 아직 몰라요. 그런 것들이 디파인이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프리 에이전트 좀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런 좀 방향을 좀 잡아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뭐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하더라도 이제 학교에 그런 제안을 해서 새로운 네. 방향을 좀 찾아보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전에 이제 아이온큐 창업하셨을 때 잠시 좀 떨어져 지내셨던 그때와 2024년에 들어오셨나요? 그 두 시점을 비교해 보면 대학 교육 환경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그 짧다고도 할 수 있고 길다고도 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대학은 바뀐 게 많이 없는데 주변 환경은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 제가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혹시 경험이 많이 예. 생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 이제 기존의 대학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을 유지를 하면서 조금 새로운 역할들을 가미할 수 있는 어퍼튜니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예. 말씀하셨던 그 개인적으로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 한 10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이 학생들한테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다가 굉장히 그 고품질의 그 네. 취직을 많이 시켰는데 아. 어떤 교수님이 오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AI가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트레인했던 학생들을 그대로 트레인을 하면은 3년 뒤에는 얘네들 자업이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대 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굉장히 그 교육 과정을 개발을 잘해서 굉장히 석세스풀하게 학생들을 트레인해 가지고 취직을 시켰는데 사실 대학 교육이 4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교육 과정을 바꾸려면 4년보다 훨씬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보다 훨씬 빨리 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속이 돼서 우리가 특정한 스킬셋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트레이닝하면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성공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보는 관점 많이 달라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교수들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트레이닝하는 그 과정이랑 내용하고 제가 사실 창업을 해서 굉장히 프론티어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보고 새로운 개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그 스킬셋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 옛날엔 괜찮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랑 그다음에 사회적인 트레이닝 아니면 뭐 연구랑 뭐 기술 개발해서 뭐 그 실제 사업으로 가고 이런 거에 갭이 되게 커서 굉장히 천천히 사람들이 이볼브를 했으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요 분야에서만 요렇게만 트레이닝하는 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빨리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옛날에 그 단순 노동들이 이제 기계에서 계속 리플레이스되는 역사를 많이 봤잖아요. 그 전화에 이제 뭐 교환수 이런 네. 것들 접대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지적 노동,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케이스를 스터디를 해가지고 뭐 서머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AI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초급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초급 졸업생들이 들어가는 잡들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굉장히 빨리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AI 결국은 AI의 보급이 지금 뭐 잡 시큐리티나 그다음에 인간의 고유 활동이라고 그동안 믿어왔던 지적 활동까지 대체해가는 상황에서 그럼 듀크대 안에서도 이런 공감대랑 이런 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예. 예. AI 시대 앞에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이 열심히 그래도 학생들을 잘 교육하려고 노력했던 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었던 그런 본질적인 게 어떤 예, 이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이벌브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우리 선배님들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원 1학년 과정에 자기들이 시험을 내거나 숙제를 낼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AI가 다 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면서 엄청나게 트레이닝시켰던 그 시험을 보고 그런 스킬들이 옛날에는 그것들이 이제 이 학생이 배우거나 문제를 푸는 능력의 척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스킬셋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스킬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그 대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그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전문 지식은 인터넷이나 AI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대학 교육에서 전문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 더 이상은 유니크하지도 않고 네. 차별적인 교육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대학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듀크 대학의 교수로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네. 학교의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을 잘 뽑는 거, 고등학교에서 어떤 매트릭에 의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게 대학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관점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다시 말하면 듀크 대학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네. 듀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그게 듀크대 성공의 매트릭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미국을 보면 요즘 스탠포드에 잘 나가잖아요. 저도 스탠포드에 네. 공부를 했는데 잘 나가는 이유가 뭐 구글 뭐 이런 잘 나가는 회사를 다 거기 나오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학의 커스텀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거기에 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near term 아주 올해 내년에 수업을 뭘 듣는지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학교를 떠나서 얼마나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서 내보는지에 따라서 롱텀으로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거꾸로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이 네. 학생들이 아까 얘기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고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스킬셋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느냐. 그게 지금 첫 번째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교수님들은 연구를 해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정말 이게 탑티어 학교의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스킬셋이 학생들이 나가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스킬셋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전문성이 맞느냐. 그런 거에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그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계속 연구도 많이 했지만 이제 창업을 하고 거기서 많은 일을 부딪히다 보니까 이거 세상에 나가면은 이 전문 지식 말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알아야 되는 게 지식이라기보다는 가치, 그다음에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리스크를 어떻게 테이크하는지,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전문 지식은 구글이 다 찾아줍니다. AI가 다 찾아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교육을 재편을 해야 네.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가서 큰 일을 하고 사회의 새로운 그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조금 해야 될 일들이 네. 많이 생각이 들고 네. 그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했던 게 학생은 뭔가 학교가 선택을 해줘야 입학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학생도 일종의 등록금을 내는 소비자처럼 생각했을 때 학교 역할은 좀 더 굉장히 또 책임이 무거워지는 그런 지점이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까 스탠포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명실상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사 공부하실 때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것은 스탠포드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줘서 좋은 대학이 되고 그렇게 사회에 이렇게 배출한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 뒷작업이 굉장히 훌륭했던 거잖아요. 어떤 비결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그것도 사실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옛날에 제가 벨랩에 있을 때 네. 그때 스탠포드가 했던 것들이 다른 학교가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아이보리 타워라고 하는 그 네. 아이빌리그에 있는 학교들은 뭐 산업계랑 협업을 한다, 뭐 네. 창업을 인커리지를 한다, 이런 거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아,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스탠포드의 당시 공대 학장이었던 그 프레드 터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학교의 분위기를 바꾼 거예요. 그런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모험이었어요. 네. 모험이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랑 그다음에 VC라는 새로운 이 투자 모델이랑 이런 것들이랑 맞아떨어지면서 그 삼박자를 딱 갖춰가지고 실리콘밸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불과 15년, 70년대 중반 이후에 90년대 초만 해도 이공계에서는 최고의 대학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탠포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루저들이 졸업한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같이 이제 박사학위 마친 사람들은 다 네. 루저들이고 뭐 구글 창업자들도 저 거의 동년배인데 네. 97년도에 박사과정 4년차인가 5년차 때 때려치고 나가서 회사 만들었는데 뭐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막 학교 가지 마라, 대학 가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대학교의 교육이 굉장히 좀 정형화돼 있고 컨서버티브한 이 널리지를 트랜스퍼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커리지 안 하고 젊은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너무 이렇게 기존의 교육 제도에 메모리 돼 있다 보면 도전 정신이나 이런 다른 이런 엘레멘트들 많이 루즈한다는 그런 뷰포인트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스탠포드의 비결은 70년대의 도박이에요. 그런 하이 리스크는 네. 업사이드는 많은데 다운사이드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잘 안 되면 잘 안 돼도 안 근데 돼도 잘 안 되면 되는구나. 완전히 예.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리스크 테이크를 많이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방향으로 학교의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대학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AI라든지 이런 기술의 속도가 빨라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지식이 사회에 임팩트를 만들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리더의 상들이 많이 이볼브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학생들을 남들보다 먼저 트레인해서 사회에 배출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시도를 이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성을 깨고 도전했던 스탠포드가 그런 비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은 산업계의 수요를 많이 반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여서 뭐 반도체 학과라든지 AI 학과 같은 게 또 신생 학과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가 뭐 미국에서도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이런 이제 정말 현장 전문가를 위해서 커리큘럼이 짜여진 이런 시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직도 만연해 있고 네.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원하는 성공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공 모델이 굉장히 틀에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틀에 짜여져 있으면 경쟁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의대 정원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서로 피 터지게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각자도생이랑 그 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자기를 개발하는 어퍼튜니티를 네. 제약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인커리지하는 매트릭,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뭐 시험을 통과를 하고 이런 매트릭들이 이게 얼마나 나중에 사회의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스킬셋인지 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과거 과거 제도 과거의 를 봤을 과거제도요. 때는 어떨지 예. 모르겠지만 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 재수, 삼수하면서 네. 사람들이 20대에 굉장히 프로덕티브 할 수 있는 시간을 전부 다 그거를 하면서 뭐 몇 년씩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리소스를 서로 경쟁을 할 때는 싸워야 되는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때는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창업을 해보면 네. 혼자 못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하고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의대나 법대에 가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애들이 경쟁자인 거예요. 근데 스탠포드 같은 데 가보면 학생들이 협업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할 건 창업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할 때는 어차피 혼자 못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이게 그 도전 정신이 학풍이라든지 우리가 교육하는 환경이라든지 목표를 많이 바꿀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인커리지하는 성공 모델이 네.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면 그거는 일이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 회사라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임팩트가 있는 일을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정말 그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면 사업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예,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전 정신, 협력, 그다음에 남들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젊은 세대한테 많이 인커리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회사 들어가서 새로운 어퍼튜니티를 받고 창업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밸류를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인커리지를 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 한국은 IMF도 겪었고 또 경제 위기에 이런 영향력이 미치던 나라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도 뭐 이해는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파이 자체를 넓힐 수 있는 조금 더 혁신적인 젊은 친구들이 큰 꿈을 가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제 후배 이공계 청년들이나 이제 과학도들에게 사교육, 입시, 취업까지 굉장히 스트레스와 경쟁 구도에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젊은 학생들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성세대 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그런 젊은 학생들을 그런 틀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형화된 틀에 갇힌 성공 모델을 향해서 학생들을 드라이브 하면 할수록 이 학생들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차단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벤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네. 학교 빨리 때려치라고 대학도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 항상 이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이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다양한 성공 모델이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그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석세스풀 스토리가 많이 나올수록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데 대한 오픈 마인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은 굉장히 글로벌화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하고는 다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국내에서 외국인을 보기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스템에 컨스트레인트가 많고 이게 늦게 변한다면은 사실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도어가 많이 오픈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기회들이 다가 아니에요. 네. 다가 아니고 정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젊은 학생들이 정말 닭장에 갇혀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거를 좀 떠나서 훨씬 더 폭넓은 사고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보다 훨씬 큰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잘 고민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네.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네. 역할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어르신분들이 이 젊은이들을 너무 가둬두지 마시고 젊은이들도 그 틀을 충분히 깨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단순한 트렌드 소개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 앞으로 프로페설에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에피소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술원에서 과학하는 언니 정민선 그리고 김정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